위치 관계를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테마를 어떻게 짜고 싶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원 만들기요. 아폴로니우스 원도 여기에 소속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위치 관계. 일단 이 두 가지에 주목 좀 합시다. 얘는 간단하게 복습하는 형태로, 얘는 제대로 된 개념으로. 일단 원을 구성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뭐라는 거? 맞아요. 원의 반지름과 맞아요. 원의 중심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1차 함수 또한 두 가지 요소만 나오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 두 번째가 y절편이라고 하겠죠? 이 두 가지가 나와버린 순간 사실 1차 함수를 줘버린 거거든요. 기울기를 3, y절편을 2라고 해버리면 이 함수는 뭐가 돼요? y는 3x 플러스 2라고 그냥 결정이 돼버리죠. 근데 이 y절편을 안 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x절편을 줘버릴 수도 있어요. 기울기는 3인데 x절편이 5야. 그럼 어떻게 풀어요? 네, 대입하죠. 그러니까 이 절편을 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점으로 표현하면 몇 콤마 몇이래요? 5,0을 지나는 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y는 3x는 기울기니까 고정되는데 5,0이라서 여기다 5를 대입하면 15. 그럼 몇을 빼줘야 돼? 마이너스 15를 해버리는 순간 기울기도 만족시키는 거고 x절편도 만족시켜요. 게다가 특이하게 x절편, y절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3,2를 지나는 점, 직선, 기울기는 3 고정. 그래버리면 얘 또한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가 3x 3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가 9니까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7이 필요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y절편에 필요한 요소들이 x절편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지나는 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오케이? 자, 기울기를 바꿀 수도 있나? 기울기를 3이라고 노출시키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 맞아요. 3,2를 알려준 다음에 예를 들면 1,6을 알려줬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기울기를 직접 구하세요라는 이야기죠. x 증가량이 2, y 증가량이 마이너스 4다 보니까 마이너스 2x죠. 게다가 3,2를 대입해도 되고 1,6을 대입해도 되겠죠? 그러면 3,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그게 2가 나와야죠. 플러스 8이 필요한 상태가 돼요. 또요. 맞아. 두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좀 애매한가? 그 점에서도 당연히 x절편 알려줄 수도 있고 y절편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y는 4x 플러스 2의 평행. 이것도 사실 기울기를 알려주는 힌트죠. 맞죠? 그럼 아니면 평행 말고 뭐도 있겠냐면 수직? 이런 조건도 있을 거야. 수직이라면 기울기가 역수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까지도 알고 있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은 기울기랑 y절편인데 문제에서는 기울기랑 y절편을 땡그라니 주지 않아요. 바꿔서 주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원 만들기 또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게 핵심이긴 한데 원의 중심이 몇이고 반지름이 몇이니까 구해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해. 뭐겠지? 중심을 알려주는 방법. 지금 생각나는 거 막 대답해봐. 중심을 몇 콤마 몇이라고 안 알려주고 다른 식으로 비꼬아서 이야기를 해. 오, 맞아. 양 끝점. 오케이. x좌표가 반지름이다. 이거는
접한다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 그러면 접한다면 y좌표가 반지름이다 라는 것도 될 거고 동시에 접한다 라는 말도 있을 거야. 또 맞아. 양끝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1,5랑 1,11 이 두 점을 양끝점이라고 해. 그럼 중심 찾아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도 찾아낼 수 있어? 반지름 또한 찾아낼 수 있는 상태가 돼. 양끝점을 알려주면 원을 그냥 결정시켜 놓은 거야. 양끝점의 활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선생님이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설명했어. 그때 수현이랑 교현이는 막 이거 공식도 우리 만들지 않았나? 네. 차하고 MN 이번에 M 플러스 N 더하기 1이 오 좋아. 자,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예를 들면 A점을 고정을 시켜놨어. 1,5라고 고정을 시켜놓게. 그 다음 B점도 고정을 했어. 1,11이라고 그냥 고정을 시킬게. 그랬을 때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시켰을 때 저 P가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은 P가 나타내는 자체의 방정식은 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이걸 그냥 수식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P점을 x, y라고 잡고 나서 AP 길이는 x-1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에다가 제곱분을 시킨 거겠지. 루트를 시킨 거겠지. 그 다음에 BP는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1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비례식으로서 이 BP 길이가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이랑 같다. 근데 제곱은 없앨 거니까 양변 제곱에서 4BP의 제곱은 AP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 방법 말고 우리가 결국 결과를 알기 때문에 A점과 B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지. 그 다음에 외분점과 내분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만들면 그게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라는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아폴로니우스 원인 상태가 나와버리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알고 내분점과 외분점을 양 끝점으로 해버리면 중심도 찾아낼 수 있고 반지름도 찾아낼 수 있다 라는 말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야. 오케이. 그거 말고도 뭐 원의 중심을 노출시키는 표현은 되게 많지. 예를 들면 중심이 중심이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중심을 뭐라고 잡아? a, 2a 플러스 1이다 라고 잡아버리니까 문자가 하나가 사라진 상태지. 그런 상태에서 이어서 문제를 보면 되는 거고. 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는 뭐 대놓고 알려준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 만드는 문제에서는 저 문장이 원의 중심을 노출시키는 건가 아니면 반지름을 알려주는 힌트인지 그걸 알려주면 돼.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나갔던 게 원의 위치각이야. 단순하게 점부터 들어가자. 원과 점의 위치각이야. 어떤 관계가 있나? 좀 단순하잖아. 안 만난다. 만난다. 근데 안 만난다도 외부에 있다. 또 내부에 있다. 뭐 이 정도 되지 않나? 위치관계는. 근데 만난다는 너무 쉬워. 너희들이 너무 잘 쓰고 있고. 뭐 하면 돼? 원
위에 점이 있어. 뭐해? 직선 위에 점이 있어. 그것 또한 대입이고. 점이 어떤 방정식 위에 있어. 그럼 대입으로 보통 문제를 풀어. 그 다음 원의 밖에 있으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여기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뭐 있을까? 가장 가까운. 맞아. 가장 저 점으로부터 원이랑 가까운 점, 제일 먼 점, 이거를 거리를 구하세요가 가장 많이 나와. 근데 그걸 푸는 방법이 중심이랑 연결하는 거지. 중심이랑 저 점이랑 연결한 다음에 그것을 D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될 것이고 최소값은 반지름을 뺀 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게? 내부에 있으면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부에 있으면 뭐가 있지? 유형도 별로 없어서 너희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 힘들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저 점을 지나는 현 중에서 가장 짧은 현의 길이와 가장 큰 길이. 얼마나 이해했지? 2개씩. 맞아. 잘하는데. 자, 현의 길이. 3이에요. 좀 해봐. 혹시 현이 뭔지 아나? 이게 현이지? 오, 이건 뭐야? 난 이 단어가 되게 어색하더라. 팔선이를. 네? 맞지? 나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외웠어. 처음 들어봤다 안 했어? 팔선이래. 그래서 그냥 되게 독특한 단어구나. 내가 사실 한자를 잘 못해. 응? 알려줘. 알았어. 그러겠다. 분할할 때 나누는 선이 되겠구나. 아니야, 한자를 공부할 의지는 없다. 맞아, 중요한 건 알겠어. 영어도 중요하지. 근데 나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국제와 사회에 적응해서 잘 맞추어 나가려면 내가 막 내년에 필리핀 가가지고 수학을 가르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본 소양이니까. 그렇지. 영어를 배우고 싶긴 해. 요즘 애들이 너무 날 무시해. 오늘도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그 검은봉이랑 흰봉 확률 문제에서 그래 나한테 선생님 화이트 쓸 줄 알아요? 쌤 블랙 쓸 줄 알아요? 다 쓰니까 블루베리 쓸 줄 알아요? 계속 하려고 안 했어.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길이를 뭐라고 해? 현. 얘를 현이라고 하지. 현악기도 그러니까 줄에 대한 악기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둘러싼 이 부분을 뭐라고 하게? 이걸 호라고 하지. 맞지?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게? 둘레. 원의 둘레. 얘를 말하는 표현이 있어. 원의 둘레만 맞아. 원주야. 그래서 원주율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온 거지. 원주각이라는 것도 원의 둘레 만나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고. 중학교 3학년 때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현과 호로 구성된 얘를 뭐라고 하게? 많은데. 이것은 모양이야. 모양. 무슨 꼴? 궁. 맞아. 활꼴이야. 활꼴. 활꼴. 궁이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뭔가 점 A랑 점 B를 연결시킨 다음에 현까지 만들어 버리면 그 그림을 뭐라고 하게? 이름은 그거는 이름의 삼각형이고 이 각은 뭐게? 중심각. 중심각. 얘를 뭐라고 하게? 부채꼴. 그럼 지금 부채꼴과 활꼴이 같아질 수가 있나요? 네. 언제요? 반원. 네, 반원입니다. 말고는 불가능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 현의 길이, 여기 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원의 성질을 알아야 돼. 중3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이야. 당연히 배울 거고.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을 결론이야? 2등분. 왜? 이거 되게 쉬워. 합동 맞아. 너희 어차피 많은 증명을 볼 거고 많은 정리를 볼 거고 많은 성질을 증명할 건데 거기에서 보통 그 성질이 변의 길이가 같다랑 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그냥 냅다 합동이라고 치면 돼. 우리 어차피 길이 같다라는 거 보여주려면 합동을 사용할 거야. 그럼 여기서 합동인 걸 증명하려면 보조선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뭐 그리고 있어? 반지름 길이 그리고 있으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지? 맞지? 그럼 두 삼각형이 무슨 관계야? 무슨 합동 관계야? R, H, 공통변, SG.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는 대응변으로서 길이가 같은 거지? 맞지? 그럼 뭐 여기 이등변 삼각형도 당연히 나오고 여기 직각삼각형 반대로 말하면 이것도 되겠다. 그러면 역으로 현이 있지? 현의 중점을 찾은 다음에 수직으로 연결하면 이 위에 원의 중심이 있을까? 있겠지. 근데 어디 있어? 몰라. 여기 위에는 있어. 원의 중심을 아는 상태에서 현까지 내리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긴 하는데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선을 하나 더 의지한다. 그럼 여기에 수직 이등분 되는 선 위에도 당연히 원의 중심이 있을 테니까 교점이 원의 중심이야.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뭘 배웠냐면 삼각형의 외심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배웠어. 왜냐면 삼각형이 나와버리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만들어질 거고 이 변들이 각각 현이 되거든. 그래서 현의 수직이등분선 하나 가지고는 이야기 말 못하니까 나머지 현에 대한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다라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거 나오면 막 이런 깨진 기와장 이런 거만 했을 텐데 복구하는 거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너희 중학교 3학년 내용 나갈 때도 똑같이 대답을 해야 돼. 4.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현이 있잖아. 이 숫자 4를 그릴 건데 여기 원에다가 이 꼭대기 있지? 이 꼭대기가 원의 중심이야. 그렇게 숫자 4만 그리면 돼. 숫자 4를 이렇게 그렸어. 그렇게 되면 여기가 2등분 된다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라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모든 길이를 변환시킨다. 얘가 뭐야? 반지름. 얘가 이제 고등상에서는 D가 될 거야. 근데 중3에서는 알려줄 거다. 오케이? 그럼 피타고라스로 여기 길이가 나오겠지? 그럼 너희 맨날 이거 길이 구해놓고 틀린다. 할 거야. 실수할 거야. 2배 해야 합니다. 여기 길이 해놓고 이게 현의 길이라고 해서 많이 틀려요. 2배 해야 돼요.
실수를 해야 이제 느끼겠지. 그래서 나는 현의 길이 구해. 그럼 뭐 해? 그럼 얘들 다 숫자 4 대답하는 것만 돼요. 오케이. 숫자 4의 여기 원의 중심은 아니 숫자 4의 여기 대가리는 항상 원의 중심에 만나도록. 왜냐면 저거 말 안 하면 애들 막 숫자 4 아무데나 막 이렇게 그려. 야, 아니야. 알겠지? 머리만 이게 만나면 돼. 그럼 숫자 4를 이렇게 거꾸로 써도 상관없어. 그래. 그래서 여기 이 점을 지나는 현의 길이 중 가장 긴 것은 뭐야? 아 잠깐만. 이 점을 지나는 게 아니고 현의 길이 중 가장 긴 현은 뭐가 되게? 지름이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있으면 그 중심을 지나는 현의 길이가 가장 긴 현이 되겠지? 가장 짧은 현은? 수직. 여기에 수직인 현이 가장 짧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할 때는 숫자 4를 쓰겠지? 네, 원의 일치관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이죠.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은 세 가지의 위치관계를 가져요. 어떤 관계?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라고 해버리면 두 가지죠. 만나는데 어떤 상황? 접한다. 그러니까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접한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됩니다. 원의 방정식이 몇 차식이죠? 2차식이에요. 직선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다시 한번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지금 파란색은 숫자 따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황색 x, y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냥 1차원수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y는 저기 a 썼으니까 px 플러스 q. 이게 교점 찾는 문제입니다. 연립하는 결과. 그러면 얘는 교점이 몇 개다? 0개. 얘는 교점이 몇 개다? 1개. 얘는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그러니까 교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해서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건데 1차식이랑 2차식 연립이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연립 2차 방정식이 되겠죠? 해가 몇 개 나오나요? 몇 쌍이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두 쌍이 나와요. x값이 나오면 y값이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알파, 베타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 y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이 x 마이너스 정말 길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x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 q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알파랑 베타가 나와. 교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y좌표는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지? p알파 플러스 q랑 여기는 p베타 플러스 q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쌍이 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 두 교점은 이거라고. 그럼 얘는 교점이 한 개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 알파랑 베타가 같다라는 소리야. 중근이 나왔을 때 이야기지. 그 다음 얘는 무슨 말?
해가 없을 때지. 해가 없을 때 이제 고등학교 상이니까 어떤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허근. 나왔을 때야. 알파가 허근이면 x값이 허근이면 얘 실수니까 얘 허수다. 허수에다가 실수 더했으니까 그 결과가 허수다. 그럼 허수, 허수니까 네, 결점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관계로 들어가게 되냐면 얘를 대입을 한 다음에 이 식에 판별식이 0일 때 얘는 판별식이 어떨 때? 0보다 클 때. 얘는 판별식이 어떨 때? 0보다 작을 때. 연립을 한 후.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지. 원의 방정식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형식. D랑 R의 위치. D, R. 이거는 뭐 하는 상황? 이게 접할 때지. 교점의 한계. 그 다음에 자, 잘 생각해봐. D가 R보다 클 때는 무슨 상황이야? 교점이 연계. D가 원점으로부터 거리잖아. 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했으면은 D가 더 길죠. 이 상황. 그러니까 교점이 어떨 때? 없을 때. 그럼 이거는 교점이 두 개야. 선생님 별로 생각 안 하고 바로 이거면은 교점 연계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외웠거든. 이 판별식이랑 방향이 반대야. 이 D랑 이 D가 방향이 반대야. 그러니까 D가 커? 그럼 교점이 연계야. 얘는 D가 클 때 교점이 두 개야. 얘는 D가 더 작지.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겠지. 얘는 D가 0보다 작을 때 교점이 연계야. 반대라고 외워버리니까 빠르게 판단하기가 쉽더라고. 아니면 맨날 그림 그렸어. 오케이. 그래, 그래서 이 상황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럼 여기서 가장 말하고 싶은 내용은 얘거든. 왠지 한번 살펴보자. 얘에서 말하고 싶은 거 뭐게? 이 상황으로 문제 내면은 어떤 걸 낼 수 있냐면 현의 길이.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해? 4 이제 등장해야지. 오케이. 그럼 이 상황은 어떤 문제로 나올까? 맞아,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니까 D 플러스 R이랑 D 마이너스 R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접할 때. 자, 접선을 내. 접선은 기본적으로 무슨 형태냐면 1차 함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졸려? 방금 다뤘죠? 직선의 방정식이면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을 짓는다고. 뭐랑 뭐? 기울기랑 y절편. 그러니까 사실 이건 그렇다고 치고 힌트 두 개면은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는 상황에 총 세 가지 형태가 나와요.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 세 번째, 접점이 아니고 그냥 지나는 점이 주어질 때. 그래서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y는 그것부터 이야기해야지. 지금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접하는 접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m이라고 주어졌어. 라고 하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럴 수 있겠어? 오, 진짜? 나는
난 이거 외우지 말라고. 네. 내가 앞뒤를 안 좋아해서. 근데 왜 외웠냐면 그냥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하라는 단원에서 접선을 이야기할 때는 좀 외워둬야 돼. 그 다음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x1, x 접점도 있거든. x1, y1에서 접선에 대한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난 이건 외우는 게 쉬워서 이건 외웠어. 이건 안 외웠어.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주어질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로 세운 다음에 저 점을 대입하세요. 또는 이걸 먼저 쓰고요. 대입하세요.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냥 이 두 개를 묶어서 얘들아 접하는 상황이잖아. D는 R만 쓰면 문제는 끝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쌤 그럼 이거 공식 진짜 안 해도 돼요? 네. D랑 R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Y는 mx까지는 확인되죠. 그 다음 뭐를 모르냐면 Y 절대는 모르는 상태죠. 근데 얘랑 얘가 뭐예요?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D는 R 쓸 거야. D는 R 쓰려면 1차 함수 형태가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꿔줘야 하니까 mx-y 플러스 k는 0으로 바꿔주고 D는 R 쓸 거야. 지금 여기 어려운 점 있나요? 없죠. 자,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씌우고 뭘 대입해요? 0,0을 대입하는 거죠. 0, 0 대입해서 뭐만 하면 k가 뭐다? r이다. 그럼 절대값 k가 뭐야?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러면 k는 뭐야? 설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그럼 외울 필요가 없다고. D랑 r만 쓰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외우면 뭐 또 생각을 해야 되면 이 원이 평행이동 됐을 때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D는 R 돼버리면 평행이동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D는 R 쓰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지나는 점이 예를 들면 2,3이야. 라고 하면 난 이렇게 세울래. Y는 mx 2를 지난다고? 그럼 2에 없애버리고 플러스 3 해버리면 2,3을 지나는 직선이지. 맞나요? 알았어.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mx-y-2m 플러스 3은 0 이라고 한 다음에 0,0이랑 더하면 돼. D는 R 써버리면 당연히 n값이 등장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진짜 누적 공식이에요. D는 R. 근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선생님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모르겠어요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단어. 춥나? 그래서 우리가 유형 10번까지 했었죠. 맞죠? 유형 11번이 이제 접선 이야기거든요. D는 R. 이걸로 다 문제 푸셔볼게요. 예? 문제 좀 푸셔보세요. 아, 왜요? 좀 푸시고 싶은데. 안 푸시고 싶어요? 살살 가볼게요.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D는 R. D는 R. 재밌다. 아, 알고 있어요. 네. 자, 125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 25에 접하고 EX 플러스 Y는 3에 뭐한대요? 평행이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문제죠. 솔직히 보기가 다 기울기가 달라서 헐, 이건 나오는 천재인데? 오, 천재인데? 자, 얘가 평행하면 나 뭐 말하려고 했냐면 설마 아직도 평행인데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가져가는 친구는 없죠? 라고 이야기하려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네요.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밀어붙이겠습니다.
EX 플러스 Y는 K라고 세워버리는 순간 기울기가 같다를 표현을 한 겁니다. 맞죠? 굳이 는 K라고 해서 마이너스 K보다 그냥 마이너스 K 플러스 K는 0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K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랑 여기가 같으면은 평행한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 4X 플러스 2Y라고 해도 평행한 거겠죠? 왜냐면 우리가 내가 지금 뭐 쓰려고 하는데 D는 R 쓰려고 하는데 D 공식 쓰려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하잖아. 몇 분의? 루트 5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K가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그래서 절대값 K는 뭐다? 5루트 5니까 K는 뭐가 돼? 그러면 5루트 5야. 그리고 대입하면 뭐 하나 나올 거야. 자, 1256번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보자. 이건 그렇게 안 되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 있는데 얘가 1사분면에서 접하고 몇 사분면에서? 1사분면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몇이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도 이거 대충 풀어도 돼? 너무 이렇게 나왔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랬을 때 이거 찾으라는 문제지? 그리고 이 거리 찾으라는 거지. 얼마큼 떨어지냐고. 4. 그러면 봐봐. 얘가 2거든. 네. 얘가 2야. 얘가 2야. 근데 이거 45도니까 직각 있는 건 삼각형이잖아. 여기가 몇이야? 2루트 2야. 그러면 답은 4루트 2만큼 떨어졌다.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겠지. 쉽네. 그러면 이제 이것 또한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냐면 기울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선이 몇 개 등장해? 2개가 등장해. 그러니까 둘 중에 1사분면에 있는 것에서 3사분면에 있는 것으로 내릴 거야 라는 질문이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잡고 시작을 할 건데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얘랑 얘랑 d는 r 써버리자.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2다. 그럼 절대값 k는 뭐야? 2루트 2겠지? 그럼 k는 뭐야? 뿔마 2루트 2니까 플러스 2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려면 y축으로 마이너스 4루트 2만큼 마이너스 4루트 2니까 증가한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 10,000원을 마이너스 10% 할인하면 얼마게? 또 원가 정가 문제 생각할까요? 얼마요? 900원. 와, 10,000원에서 900원이 됐네. 9,000원. 11,000원이네. 원가? 네, 아니요. 네? 할인이랑 맛에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니까요. 10% 할인이 9,000원이에요. 네. 마이너스 10% 할인이. 마우스. 아, 그래요? 숙제 마이너스 30% 줄여드릴까요? 네. 아니요. 너 아직 이해 못했지? 아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이해했어요. 알았어, 믿어줄게. 아니, 지금 숙제가 아니라 숙주라고. 숙주를 주냐? 그래, 알았어. 1258번 봅시다. 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네. 흥미로워요. 좀 잘하는 거 같아요. 나 꽤 잘하는 거 같지? 네? 자, 마이너스 2,2에서 원에 접하는
삼각형 ABO의 넓이죠. 일단 직선을 방정식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너가 너 위에 있대. 진짜? 오 리액션이 상당하네요. 자, 여기 위에 마이너스 2,2가 있다. 믿을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로 나왔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뭐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네, 대입하면 돼요. 대입했을 때 성립하나요? 네. 네, 성립하죠. 그러면 여기 위에 적선 거기 쉽죠. 불러봐. 네. 예. 불러봐요. 적선이요. 아하. 얘가 그 원 위에 적선일 때가 우리가 제일 신나게 공식을 사용할 때예요. 원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었잖아요. 이 x제곱을 두 개를 찍고 y제곱 두 개 찢은 다음 하나씩 대입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요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 r제곱인 형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요. 그리고 여기도 찢어요. 근데 r은 숫자니까 안 찢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씩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개수, 이게 개수가 되겠죠. 오케이? 찢는다, 대입한다.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는 8이 되거든요. 이 x제곱은 몇이게? 네, y에다가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하신 거죠. y제곱은 게 x에다가 0 대입했으니까 이번에 4가 되겠죠.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는 8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데? 1265번 볼까? 점 P에서 점 P가 4,3이거든.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의 근 적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적선의 기울기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 원 위에 있나요? 아니요. 대입했을 때도 성립 안 하고 문제에서도 그냥 점에서 저 원의 그 적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냐면 D는 날 문제예요. 원 위에 있지 않는 순간 D는 날 문제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죠. 원 밖에서 접선 그으면 접선 몇 개야? 두 개? 두 개 말고 다른 상관없나? 다시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럼 접선 몇 개야? 맞네요. 많아요? 두 개 말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관통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관통은 안 돼요. 두 개밖에 없네요. 두 개밖에 없나요? 확실하나요? 정말요? 정말 말했어요. 일단 이제 신기한 마술을 보여줄게요. 이거 아직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좀 생각해보세요. 두 개 말고 곡선? 곡선은 안 되고요. 접선은 무조건 직선. 곡선. 네. 원 밖의 점입니다. 성원. 점에서 곡선. 원까지 접선의 점을 개. 네, 원 갈게요. 왜냐면 원 위에서는 접선이 한 개가 나오고 원 안에서는 접선이 없으니까요. 네. 접선은 두 개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겠지 싶죠? 그러면요. 지금 생각해봐요. 있어요? 있어요? 이제 없다고 보는데. 없다고 봐요? 네, 뭐 없어요. 엄하게 정해서 접선까지 접선은 두 개입니다. 네, 이따 보여줄게요. 네. 보여줄게요. 잘 봐봐. 나는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 4,3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y는 mx 4,3을 대입할 거야.
4 대입하면 여기 4m 나오지. 근데 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4m 빼버리고 플러스 3 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게 이거랑 똑같아. x-4 플러스 3을 전개하세요랑 같은 이야기야. 왜 이렇게 한 번에 하냐면 바로 넘겨준 다음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d 쓸 거니까. 그래서 넘겨버리면 mx-y-4m 플러스 3은 0이야. 걔랑 dr 써보자.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대입하니까 절대값 나 이거 양수 나오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냥 4m 빼기 3이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이라고 써도 상관 전혀 없어. 는 뭐가 나오는데? 반대는 3 루트 9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이거 일단 제곱하면 9가 될 텐데 이거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할게. 그럼 제곱하면 맞아 4m-3의 전체 제곱이 돼. 소연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이게 4m-3을 제곱하면 바로 16m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9가 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져서 이걸 생각해야 한다. 이거 말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몇 m 제곱? 16m 제곱 그 다음에 24에 맞아 마이너스 24에 플러스 9가 9m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지. 맞지? 생각했지? 3m 제곱 플러스 3이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네, 옆으로 이항하면 16 맞아 16m 제곱에서 빼기 9m 제곱이 되니까 7m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4m은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n값은 7분의 24가 유일하다. 맞나요? 그렇죠. 이제 2차 방정식도 배웠는데 당연히 0이 있다 확인하겠죠. 그럼 답은 뭘 구하는 거야? 네, 양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7분의 24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잘 말했습니다. 분명 원밖에 정해서 원까지 접선은 2개라고요. 왜? 너무 좋아요. 진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 네? 응? 아무튼 회의 안 되구나. 해봐. 얘가 원래 접선이 하나만 나와서 너희들이 이 2개 나온다에 고민이 많이 들어야 하는데 접선은 1개가 잘 안 나오는 거네요. 자,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어차피 D는 R로 미정계수를 하나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쓰는 거냐면 접한다 라는 이유 때문에 D는 R이라는 힌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상을 봐봐. 원은 다 나와 있어. 맞지? 근데 접선 방정식 구하려면 뭐랑 뭘 알아야 되고? 접선이 직선이라고 했잖아. 기울기랑 y절편. 그러니까 힌트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한데 이거 하나 나왔지? 그럼 난 뭘 모르는 거냐? 하나 힌트가 부족한 거야. 그 힌트를 얘로 처리하세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 가능. 다시 한번. 원의 방정식은 다 나왔어.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다 나오지 않았어. 힌트 하나가 부족해.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하나 잡아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y는 미정계수를 기울기를 미정계수로 잡아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선생님 저는 x절편을 k라고 잡을게요. 그럼 x절편이 k라고 하면 얘가 k, 0이잖아. 그럼 기울기는 x 증가량 k 빼기 5분의 마이너스 6 x 좀 복잡하지 않겠니? y는 k 빼기 5분의 마이너스 6x에다가 5,6을 지나니까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d는 r 쓰려면 좀 복잡하지 않겠니? y절편을 k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래도 마찬가지야. 0,k잖아.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돼? 5분의 여기서 이거 뺄게. 6-k가 기울기겠지. 대신 여기는 y절편 k라고 심플하게 잡을 수 있겠다. 맞지?
근데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 y는 mx 그리고 5,6을 대입하면 되니까 빼기 5 플러스 6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나는 이 중에 가장 쓸만한 식은 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얘를 채용한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내가 접선 기준으로 2점 나와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고 기울기랑 점 나와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점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m x 마이너스 플러스 6이라고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는 m 값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어? 마지막 힌트가 뭐야? d는 r이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d 쓰려고 하다 보니까 1차 함수로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줘야 돼.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돼. 바꿔볼까? mx 나 y부터 먼저 넣을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y 플러스 6을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 됐지? 몇 콤마 몇이랑? 0,0이랑 반지름이 5면 되는 거지? 자,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5는 마이너스 6은 5가 된다지. 그러면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준다면 이 양변을 제곱할 거야. 좌변은 뭐야? 25 m제곱 플러스 36은 우변은 25m제곱 그러니까 얘랑 얘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0m이 마이너스 11. 그럼 n값은 뭐가 돼? 이게 되거든. 기울기가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방정식 y는 60분의 11 x 마이너스 5 플러스 6 그리고 고민하길 바랬어. 왜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 를 고민했으면 했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 구할 수 있으려나? 기울기를 몰라? 그러니까 기울기 미정계수로 잡아. 그 기울기를 어떻게 해결해? d는 날로 해결하는 과정이야. 그럼 원래 여기서 몇 개가 등장을 했어야 돼? 2개가 등장했는데 왜 1개가 나오지? 여기서 궁금해야 돼. 근데 지원이가 이걸 뭐로 파괴했냐면 그림으로 파괴했어. 자,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이 몇이라고? 5라고. 근데 몇 콤마 몇이야? 5,6이니까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저 직선이 뭐가 나온 거냐면 이게 나온 거야. 그리고 하나 어디 있어? 세로로 쭉 그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x는 뭐다? 5가 나온 거야. 그럼 왜 여기서 안 나오지? 왜냐면 얘는 기울기가 없거든.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잡은 것 자체가 x는 5가 나올 수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와. 알겠지? 그럼 접선은 2개 맞아? 맞아. 근데 너희가 나중에 풀었는데 접선이 1개밖에 안 나와. 그럼 무슨 말이야? 세로선이 숨어있다고. 그럼 그림 그려봐라. 쉽게 쳐서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반지름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5,7이라고 해버려도 x는 마이너스 5가 하나 숨어있겠지. 오케이? 유형 13번까지